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연구에서 연구하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1학번 이상입니다. 현재는 도로주행 환경에서의 센서 퓨전을 연구하고 있고, 자율주행 연구에서 진행되는 몇몇 대회에서 플래닝 파트로 출전했던 경험이 있어서 플래닝 파트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플래닝이 자율주행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분야들의 설명에서 들으셨다시피 자율주행은 인지, 특위, 판단, 제어로 구성됩니다. 인지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센서들로 차량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일이고, 특위는 GNSS, 관성 센서 또는 슬램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차량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방향을 파악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어는 차량이 경로를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명령하는 분야입니다. 플래닝 파트는 이 분야들 사이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지나 측이 분야에서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차량의 상태와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해서 제어 파트에 전달하는 것이죠. 플래닝의 업무를 좁게 말한다면 경로 생성입니다. 인지 파트에서 넘어온 데이터와 왼쪽 그림과 같이 정밀 도로 지도를 융합해서 오른쪽과 같은 차량이 추종할 경로를 생성해주는 것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넓게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플래닝 파트의 업무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 다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한 사진인데요. 왼쪽은 작년에 일어났던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사진입니다. 대만에서 일어났었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하고 있던 자율주행 차량이 전복돼 있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던 사고였습니다. 카메라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레이더 센서는 인식했을 수도 있고, 라이다를 활용했다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겠죠. 이런 상황들에서 어떤 센서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고 판단을 내릴까 하는 것도 플래닝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자면 인지 파트의 업무이지만, 플래닝 파트에서도 차량이 자신이 어떤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기차 선로 변경 딜레마 사진인데요. 기존 경로대로 기차가 주행하면 5명이 죽지만 경로를 수동화로 변경하면 1명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차량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세하는 것도 플래닝 파트의 업무입니다. 차량이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항들에 대한 대처를 모두 구체화시키는 것이 플래닝의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플래닝 파트에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 능력입니다. 분야 특성상 모든 분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데이터 흐름을 플래닝 파트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이나 오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검증 능력입니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플래닝은 업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쉽게 찾기 위한 데이터 검증 능력과 시스템 구조 설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닝 파트는 항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와 소통하며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플래닝 파트의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 파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 센서들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받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그 가공해서 줄 때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한지 등 직간접적으로 모든 분야의 데이터 형태와 그런 데이터들의 특성,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닝 파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계 능력 향상입니다. 다른 분야는 각종 필터나 알고리즘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는데요. 물론 더 깊게 연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막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학부생 수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래닝 분야는 처음부터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센서들로부터 비동기적으로 출력되는 신호들을 받아서 차량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히 입력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량의 기존 상태나 기타 주변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플래닝 파트의 특성상 다른 분야의 출력값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플래닝 모듈을 설계해도 실제 차량에 적용해보면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각종 센서들의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가 오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플래닝 파트 1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해당 오류가 인지 파트에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플래닝 파트의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대회에 출전하다 보면 항상 인지와 측이, 그리고 플래닝, 그리고 제어 순으로 업무가 밀리게 됩니다. 플래닝 파트는 인지나 측이에서 문제가 생겨도, 아니면 제어 파트에서 문제가 생겨도 항상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도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닝 파트 소개 영상의 발표를 맡았던 컴퓨터공학부 1호 학번 이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